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코딩 교육 기업 디랩의 대표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라고 합니다. 세상이 정말 빨리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더 즐겁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건 교육부에서 배포한 문서에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기술의 발전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기술 발전이 교육보다 항상 더 빨라요. 그래서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잘 배우면 이렇게 변형을 하는데 교육이 기술보다 뒤처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기별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시기였어요. 아침에 아빠가 일어나서 아들아 오늘 뒷산에 감자 캔다 하면 아들이 아빠와 함께 뒷산에 가서 감자를 캡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오늘 캔 감자를 가족과 함께 먹으면서 아빠가 이런저런 인생 얘기도 해주고 아들아 오늘 감자 캘 때 너 보니까는 이렇게 캐던데 그렇게 캐면 힘이 많이 들어가. 내일은 아빠가 하는 거 이렇게 따라 해봐.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대였어요. 당연히 학교는 아무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방적기와 증기기관이 만나 옷감도 만들고 막 차도 만드는 그런 시대가 바뀝니다. 바로 이게 산업혁명이죠. 공장이라는 것이 생기고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돈을 많이 벌고 새로 발명된 기계가 농사를 대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죠? 맞아요. 모두 직업을 잃게 됩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국가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산업혁명에 맞는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공적 목적을 위한 교육, 즉 공교육이라는 걸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너무나 가고 싶은 그 공립학교가 바로 탄생하게 된 거죠. 1950년대쯤에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증기기관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삐. 학교에서는 읽기와 쓰기 그리고 수학을 배우게 되었어요. 귀족들은 그 당시의 귀족들은 왜 저런 평민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냐 하고 반발했지만 인간이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 즉 생각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글과 숫자로 표현하는 일들을 해야만 인간은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와 수학을 인간이 드디어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학교에서 교육을 하니까 이제는 학교 교육이 이렇게 기술의 발전을 앞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류는 엄청나게 잘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당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뾰족하게 올라가죠. 그리고는 이 디지털 기술이 교육을 앞서가니까 또 어떻게 되죠? 고통이 발생합니다. 자, 뭐라 그랬죠? 기술이 사람, 즉 교육을 앞서가면은 그 사회에 고통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읽고 생각하고 글 쓰는 좋은 직업 중에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것은 기업을 분석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살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직업인데 이제는 이런 직업을 조차도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되는 거죠. 골드만삭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회사인데 투자기업, 금융투자기업인데 거기에 AI 워렌이라는 인공지능이 애널리스트 15명이 4주 동안 할 일을 5분 만에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더 즐겁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공 플러스 지능의 합성어예요. 인공이라는 건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뭐죠? 사람이 만든 지능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지능이란 특정 문화권이나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강아지를 키운다면 산책을 시켜야겠죠. 강아지 산책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쵸? 해결해야 되는 일이에요. 강아지를 산책시킬 수 있는 능력은 그래서 지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로봇에게 강아지를 산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려면 먼저 강아지를 강아지로 알아볼 수 있어야겠죠. 자, 옛날에는 강아지를 강아지로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인간이 이렇게 컴퓨터에게 규칙을 주었습니다.
자, 조건을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검은색 동그라미가 3개 있어야 한다. 자, 이거를 너는 강아지로 인식해. 자, 이렇게 컴퓨터에게 규칙을 주고 강아지 사진을 찾아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블루베리 머핀조차도 검은 게 3개가 있으니까 강아지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됐어요. 자, 이런 거를 바로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털이 복실하면은 강아지로 인식하게 했더니 이제 고양이를 또 강아지로 인식하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들게 돼요.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그거는 인간이 규칙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게 수백만 장의 이런 사진을 주고 스스로 규칙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딥러닝 또는 뉴럴 네트워크 AI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딥러닝을 사용해서 인식을 하게 하니까 실패율이 26%, 16%로 이렇게 확 낮아졌어요. 네, 그리고 딥러닝을 줘서 발전시켰더니 5%인 인간의 실수율보다도 더 낮아진 거죠. 그리고 딥러닝을 계속 썼더니 이런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블럭 깨기를 인공지능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예, 처음에 짧은 시간 학습을 시켰을 때는 그냥 요 정도 수준이고 실패를 많이 하죠. 우리처럼. 이번에는 2시간을 학습을 시킵니다. 예, 2시간을 학습을 시켰더니 이제는 되게 전문가처럼 완전 잘하죠. 거의 실패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는 4시간을 훈련시켰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운 일을 얘가 해요. 잘 보시면은 얘가 기존처럼 계속 이렇게 블록 격파를 하다가 가만히 보면은 왼쪽 귀퉁이 계속 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매직이 발생하죠. 자,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블록을 한꺼번에 부수는 거를 발견을 해요. 와, 여기까지도 얘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것은 바로 생성 AI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인공지능은 사물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이었는데, 자,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이에요. 그것을 바로 생성 AI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챗 GPT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고요.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코딩을 생성하는 그런 인공지능도 있어요. 자, 그러면 좀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챗 GPT를 볼 건데, 여러분 학교에서 수행평가죠. 수행평가 주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카페인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자,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챗 GPT를 사용하는데요. 카페인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라고, 자, 챗 GPT에게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보고서 써! 딱 했더니 챗 GPT가 열심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카페인은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는 물질로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임시적으로 정신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최대 블라블라블라블라, 그쵸? 카페인을 갑자기 설치를 중단할 경우 이렇게 쫙 이렇게 여러분을 대신에 보고서를 쓸 수도 있고요. 챗 GPT가 수능도 풀 수 있을까요? 수능? 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24만형도 수능 영어 문제인데, 요 19번 지문과 문제를 그대로 긁어다가 컨트롤 V에서 붙이고 딱 풀어봐 하고 할게요. 그랬더니 답을 3번이라고 하네요. 답이 3번이 한 번쯤 맞는지 볼까요? 자, 여기 해답지입니다. 영어 19번에 3번 답이 맞네요. 와, 그쵸? 여러분보다 더 빨리 하죠? 최근에 SAT 시험을 봤는데 챗 GPT가 상위 5% 안에 들었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인서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챗 GPT가 그러면 글만 쓸 수 있을까요?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귀여운 고양이 그림 그려줘. 자, 어때요? 완전 예쁜 그림이죠. 이 녀석이 그림을 그릴 뿐만 아니라 챗 GPT가 또 그림을 이해하기도 해요. 자, 뭐 하나 볼까요? 풍경거리 한번 볼게요. 지금 예쁜 풍경 사진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 이 사진을 설명해줘. 네, 챗 GPT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 사진은 벚꽃이 만개한 도로를 따라 달리는 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봄의 절정을 나타내는 벚꽃 터널이 특징인 이 장면은 도로 양쪽으로 풍성하게 핀 벚꽃나무와 그 사이로 곡선을 그리며 달리는 버스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밝은 녹색으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의 햇살 아래 더욱 돋보입니다. 그림자와 빛의 대조가 도로의 질감과 나무의 다채로운 색감을 강조하며 전체적으로 네, 굉장히 놀랍죠? 네,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네, 심지어는 코딩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어줘. 파이썬으로. 자, 이렇게 코딩도 하죠. 소름 돋죠?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이렇게 해서 잘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줄게요. 1997년 딥블루라는 인공지능이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겼어요. 예, 굉장히 옛날이죠. 1997년. 그리고 2005년에는 프리스타일이라는 체스 대회가 열렸습니다. 예, 이거는 인간과 인간이 할 수도 있고 선수와 인공지능이 할 수도 있고 또 아마추어 체스 선수와 좋은 인공지능이 한 팀이 될 수도 있고 프로 체스 선수와 덜 좋은 인공지능이 한 팀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가장 성능 좋은 인공지능과도 또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여러 팀 중에서 누가 승리를 했을까요? 아마추어 체스 선수와 좋은 인공지능이 한 팀이 된 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건 뭐죠? 인간의 전략적인 지침과 컴퓨터의 전술적인 예리함이 겹쳤을 때 가장 훌륭한 팀이 된 거죠. 인간이 큰 그림과 방향을 맞고 컴퓨터는 그 방향 안에서 세부적인 수행을 한 팀이 이긴 겁니다. 자, 답은 여기에 있어요. 뭐죠? 인간과 인공지능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업하고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는 것은 인공지능과 협업하기 위해 인공지능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잘 시키는 방법을 하나씩 배울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걸 잘 배우셔서 인공지능을 통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드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